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하지만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그날은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노동을 하던 29살 김동호 씨. 평소처럼 낮 12시에 출근한 김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쯤부터 몸의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조퇴하고 싶다. 저녁 7시까지 업무를 계속하던 김 씨는 급기야 함께 일하던 동료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주차장 한 구석에 쪼그려 앉는 김 씨. 잠시 뒤 고개를 푹 떨굽니다. 한눈에 봐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잠시 후 간신히 일어난 김 씨는 왼쪽 가슴을 부여잡더니 차량 뒤쪽 계단으로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4분 뒤 김 씨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29살 김동호 씨. 그는 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일까? 김 씨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입니다. 다리 정맥에서 발생한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진단입니다. 폐색전증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탈수, 즉 몸에 수분이 부족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온열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예비적 신호가 있었잖아요. 계속 가슴이 아프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컴바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질환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일에 갑자기 노동력이 추가가 되고 더위에 같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이 질환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단은 진행을 해버리게 돼요. 김 씨가 숨지기 이틀 전 근무 스케줄표입니다. 3시간 일하고 15분 휴식. 1시간 15분 일하고 식사. 1시간 45분 일하고 15분 휴식. 1시간 반 일하고 1시간 더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김 씨가 일한 시간은 모두 8시간 30분. 이날 김 씨가 걸은 걸음수는 43,000보. 이동한 거리는 26.42km에 달했습니다. 서울 잠실역에서 김포공항까지의 거리입니다. 김 씨가 숨진 당일에는 29,000보를 걸었고 17km를 이동했습니다. 35도가 넘는 온도였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 4만 보 이상 걸음을 걸었고 막 이런 의사한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온열 질환으로. 김 씨가 숨진 그날처럼 때이른 폭염이 덮친 지난달 21일 같은 마트에 주차장으로 가봤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2도. 가장 덥다는 낮 2시부터 걸어다니면서 노동자들이 어떠한 온열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는 31도고요. 지금 시간이 2시 7분입니다. 실내 주차장은 차량들이 내뿜는 열기로 바깥보다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곳의 현재 기온은 35도입니다. 외부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자동차 때문에 열기도 많아서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외부보다 오히려 4도 높은 기온의 실내 주차장을 1시간 동안 걸어 다닌 뒤에 체온을 재봤습니다. 37.1도, 미열이 나는 수준이었는데요. 1시간을 더 돌아봤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엔진 소음까지. 환풍기는 분명히 돌아가고 있었는데 탁해진 공기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그냥 정신이 좀 혼미해요. 정신이 혼미하고 사실 제가 여기 일하시는 분들 같이 일을 한 거가 아니라 걷기만 했는데도 사실 지금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무 힘들고 2시간 동안 기자가 걸은 걸음수는 11,000보. 8시간 반을 일하고 43,000보를 걸었던 고 김동호 씨가 1시간에 걸었던 걸음과 비슷한 비율이었습니다. 체온이 37도에서 38도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체온이 이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온열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그 감기 걸리면 평균적으로 38도에서 39도 사이예요. 38도 넘으면 어떤 증상이 생기세요? 몸살이 나요. 땀이 계속해서 분출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박동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갑자기 호흡곤란이 생길 수가 있고.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엔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고 서울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경보. 이날 낮 최고 기온 37도를 기록한 경기도 고양시의 거리를 돌아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쉬며 물을 들이키는 사람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아스팔트가 달아올라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집니다. 배달 팁이 3,000원에서 3,500원. 그러니까 10건을 뛰면 3만 원 버는 거죠. 10건은 금방 뛰지 않을까? 10건은 금방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폭염에도 피할 수 없는 일, 바로 배달인데요. 요즘엔 별다른 준비 없이 자전거로 배달에 나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인 날 땡볕에 배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를 타고 직접 배달을 하러 나가봤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점심시간. 첫 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콜 경쟁이 장난 아니네. 자, 잡혔습니다. 동서문 김밥. 이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이네요. 꽤 머네. 맞습니다. 네. 성신여대 입구의 김밥집에서 받은 김밥을 한성대 입구역 인근의 한 빌라까지 배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의 오르막길이 겹치면서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배달을 마치자마자 들어온 두 번째 주문. 성균관대학교 앞에 덮밥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배달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만 3.5km. 쿠팡이츠 고맙습니다. 픽업 완료. 자, 가는 곳은 농협은행입니다. 감사원 제3별관 2층 농협은행. 너무 멀다. 자, 가보겠습니다. 배달받을 곳까지의 거리는 내비게이션상으로 1.7km. 자전거 7분 거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오르막이야? 아이, 어떻게 가 이거? 잘못 들어선 길. 한 번 시작된 오르막길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지나서 북악산길로 향하는 계단이 등산로처럼 이어집니다. 아니 이게 뭐야? 더위와 피로로 지쳐가지만 배달 음식이 식어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그만하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근데 머릿속에는 빨리 갖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죄책감이 느껴지고. 배달 시간이 늦어지면 배달원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제 시간에 배달해야 합니다. 빨리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한 뒤 사진까지 찍으면 배달 완료. 자, 좋다. 배달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째. 잠시 쉬며 체온을 측정해봤습니다. 37.9. 마트 주차장에서 체험했을 때와 같은 온도가 측정됐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2도.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계속 햇볕을 쬐며 자전거로 이동하다 보니 체력이 빠르게 고갈됐습니다. 야외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더위보다 더 힘들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되는 갈증이었습니다. 다시 콜을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계속 목이 말라. 콜 들어왔다. 교촌치킨. 이거 바로 앞이네요. 이렇게 목이 마를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길 건너편이네. 길이 6km밖에 없어. 아니 6km밖에 없어. 횡단보도가 없어. 하지만 쉬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배달 업무. 세 번째 배달을 위해 음식점으로 들어갑니다. 닭이 아직 덜 튀겨졌다고 합니다. 다 튀겨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잠시나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장님 물 한 잔 마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찬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폭염과 배달 업무로 올라간 몸의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물을 계속 먹고 싶은데 물을 계속 사러 가기도 애매하고 또 이게 또 물을 그냥 두니까 뜨거워져. 마시니까 미지근한 게 아니라 뜨거워질 정도라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피부의 바깥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온도를 일단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과 차가운 물을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직 음식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휴식할 공간이 없어 건물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쉬면 좋겠지만 배달 업무의 특성상 주문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배달하지 않으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건 했다. 9건에서 28,000원. 이렇게 모두 9건의 배달을 마치고 28,900원을 벌었습니다. 다음 날 얼기설기 지붕으로 이어져 있는 서울의 한 쪽방촌. 근데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녁 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집에서 안 드시고 왜 여기서 드세요? 아유, 집에 더운데 어떻게 먹어요, 거기서. 36.1도, 2도 올라가는데. 아유, 그런 데서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럼 선생님 평소에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드세요? 여름엔? 예. 왜요? 방 식사하기 힘들지요. 하, 방에서 이런 것도 몸 뜨끈뜨끈 하잖아요. 뭐, 열이 딱 익어버려요, 몸에. 안 그래도 몸에 축 처져 있는데. 여름엔 더워서 밥을 먹을 수도 없다는 백 씨의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아유, 진짜 더워서 방에 뭐 있어요. 그냥 방에 있는 거는 빨래나 하러 오고 옷이나 갈아입지. 빨래도 어제 저녁에 다 해놨거든. 양말 다 빨고 속옷 다 빨아놓고. 아니 근데 보니까 습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지금 잘 마르지도 않겠어요? 네, 마르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지역에 쪽방이 아니라. 저녁 6시 무렵 백 씨의 집 온도는 30도. 그런데 습도가 66%나 됩니다. 덥고 습하다 보니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집에서 8년을 살았다는 백 씨는 앞으로의 더위가 걱정입니다. 여기서 빼고 진짜 뭐 좋은 경우도 봤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 저작년인가? 한 명 죽었어요, 여기서. 한반도의 최고 기온과 폭염 기간도 해마다 경신되는 중입니다. 발생 일수, 폭염이 발생하는 날짜도 이제 특히 7월 말, 8월을 중심으로 해서 늘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나 멕시코 그리고 북유럽 같은 데서 지금 40도 이상의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폭염 시 작업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휴식 시간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막 무전이 오거든요. 카트 비었다, 카트 날라라. 그러니까 쓸 수가 없죠. 무더위는 이제 예전과는 달리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새로운 양상의 폭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것들이 이제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를 보시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